예,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추천할까 말까 고민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지만 한때는 특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성공한 연극 작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브로드웨이죠.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연극 작품을 영화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국한하자면 오늘 이 지난 여름 갑자기 원래 그 극본을 쓴 연극 대본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그 극작가예요. 그 사람의 대표작이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목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유리동물원이라는 그 유명한 그 연극을 썼고 유리동물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리고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여름 갑자기 이런 연극들을 써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 극작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극작가 세 사람에 꼽힌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연극들이 영화로 되어서 되게 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특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말론 브란도랑 그 비비안 디가 나왔죠, 아마?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리동물원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도 폴 뉴먼하고 누가 나왔던가? 근데 하여튼 그런 연극으로 만든 작품을 영화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배우가 연기력이 뛰어나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배우들은 그런 작품에서 나가서 연기 못합니다. 얼굴만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얼굴 때문에 그런 그 대사를 오래 못해.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약간 대사가 지겨울 많아요. 정도로 대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한때는 세계 영화사에서 한때는 연극을 영화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작품이 특히 그렇고 그 대표적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망설였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여튼 아닙니다, 교수님. 첫 번째는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러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퀴어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성애나 뭐 이런 거 다루는 영화들, 그 성소수자들을 다루는 영화를 다루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 퀴어 영화의 맞으면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뭐냐? 영화는 퀴어 영화에 관한 그 퀴어적인 내용에 관한 동성애적인 관한 내용은 이야기만 나오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되게 다른 거 있잖아요. 요새 나오는 퀴어 영화가 되게 그 동성애 장면이 나온다든지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 동성애 관련 장면이나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예.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잖아요. 결말이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그 동성애를 하고는 캐서린 헵번의 아들은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어느 정도 동성애자냐? 이제 굉장히 재벌집의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의 어떤 병적인 집착에 해서 둘이서 같이 어머니랑 아들이랑 육체적인 사랑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정신적인 사랑을 했는데 아들은 그러니까 어머니랑 성적 관계를 못하니까 이 친구가 여자한테 관심을 잃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데 어머니가 워낙 멋있는 여자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들을, 그러니까 어머니를 미끼로 삼아서 남자들하고 동성애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어머니 옆에 남자들이 안 꼬이니까 자기 아주 매력적인 자기 사촌, 거기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러니까 정말 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의 여배우였죠. 교수님한테 최고였습니까? 그럼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의 여배우였어요. 그건 몸값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사촌을 데려가서 사촌한테 남자들이 꼬이게 하면 그 남자들하고 상대로 동성애를 하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고 더더욱 충격적인 게 뭐냐. 마지막에 그 남자가 돈을 뿌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동성애 상대했던 남자들이 얘를 쫓아와서 가위가위 찢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 그러니까 사실 퀴어 영화처럼 그런 동성애 관련 장면은 보여주지 않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내용이라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그 잡아먹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포로 성행위를 한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만. 일종의 성행위니까 그 정신분석에서 여기 배 선생님이 좀 아시겠지만 정신분석에서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뜯어먹는데 그게 이제 그 갈라파고스 저 거북이 이야기랑 겹치는데 자고 않거든요. 나중에 하고 두 번째가 그겁니다. 큐어 영화의 굉장히 선구적인 작품인데 동성애 관련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나오는 캐서린 헤펀, 엘리자베스 테일러, 몽고메리 크리프트는 정말 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고요. 특히 캐서린 헤펀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정말 영화로도 완벽합니다. 유명하지만, 연극도 항상 무대에 섰을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좀 유명 배우들 중에서 연극 작품 나가라 하면 몇 명 못 나간다고. 뭐 황정민 이런 사람 빼놓고는 못해요. 지금 완전히 이게 바뀌어서. 황정민은 연극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연극 무대에 서야 진정한 배우거든, 액터는. 영화는 이게 약간 사기잖아요. 그 찍어놓고 바꾸고 찍어놓고 바꾸고 네,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교수님 영화를 너무 비하하신 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사기죠. 좋은 교수님, 의미의 영화과 사기. 교수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나 영화 지금 은퇴했어요. 은퇴하십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네. 50년대, 60년대, 캐서린 헤펀 70년대까지 활동했으니까 하여튼 세계 최고의 배우들의 연극적인 연기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였냐면 원래 몽고메리 크림프도 동성애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몰랐는데 동성애자. 얼굴이 지금 이 영화에서 얼굴이 많이 상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꽃미남이었다고. 그래서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접보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네. 뭐 나는 고백한다.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동성애자를 알고 그 엘리자베스 텔러가 알려줬다는 거죠. 엘리자베스랑 친했어요. 젊은이의 양지에서 같이 나왔어. 젊은이의 네. 양지라는 유명한 데서 같이 나왔는데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둘이서 사귀는데 엘리자베스가 물어봤어. 다른 사람들이 너 엘리자베스 텔러한테 그 젊은이의 양지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네. 당시에 60년대 초인데 거기에 엘리자베스 텔러랑 저 몽고메리 크리프트랑 같이 나와서 굉장히 다정하게 지내니까 기자들이 엘리자베스 텔러한테 질문했어.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딱 한마디 했어. 몽고메리 크리프트는 게이다.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그런 그 성 정책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아니. 둘이서 굉장히 친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가 알아본 거지. 저 게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텔러랑 죽을 때까지 친했는데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약물 과용하고 약물하고 알코올 과용으로 굉장히 망가졌어요. 지금 이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거의 폐인 수준에 이르는데 엘리자베스 텔러가 이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대배우니까 돈을 벌려고 엘리자베스를 발탁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조건이 뭐냐? 몽고메리 크리프트를 그 의사역으로 써라가 조건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엘리자베스 텔러 말 안 들으면 영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죠. 완전 배우 갑질이네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새 연예인들의 일탈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사실 빈번한 일입니다. 왜냐면 연예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연기에 사니까 제정신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리얼 고백이 리얼 미국의 충격적인 유명 배우들 중에 이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뭐 그런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뉴스가 된대.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라는 그 장르가 뭐 1년이면 몇 년 이렇게 엄청나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대사를 다 또 외워야 되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본인이 연기하는 걸 다 끼어들지 마세요. 크레딧.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잖아. 끼어들지 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받는 다음에. 그래서 빨리 죽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난 우리가 이제 말하려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저거 하는데 나만 그럴 수 있어.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너무했다. 하는데 이게 이 유명 배우, 그러니까 유명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가 쉬운데 그 중에 이제 몽고메리 크리프트도 옛날에 제임스 딘도 마찬가지였고 엄청난 배우들이었는데 그 스트레스. 굉장한 인기였죠. 근데
제대로 소화를 못하죠.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 배우들이 외국의 많은 유명 배우들이 사생활을 보면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걸 보는데 하여튼 차관.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한 세 번째 이유는 여기 캐서린 헵번하고 엘자베스 테일러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세계 최고의 그 배우들의 명배우. 그 연기를 한번 보시라 이런 걸 했습니다. 내용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그런데 원래 이 영화가 연극으로 했기 때문에 연극은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영화는 기승전결이 이렇게 심하지 않죠. 연극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그 절정을 해서 연극을 꾸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뻥 터지면서 끝나는데 이 영화가 그 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클라이막스 굉장히 잡아주는 강하죠. 거죠. 영화는 조용해. 아니 좀 맞는 주제. 영화는 사실 클라이막스가 어려워요. 왜 클라이막스라는 게 그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편집인데 연극은 원래는 연극에서 2시간 동안 사람들을 잡아놓으려면 그 클라이막스에서 막 달려가다 거기서 마치 뻥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그게 모든 게 그 마지막에 그 캐서린의 고백에 그 회고에 집중돼 있다고. 왜 세바스찬이 갑자기 지난 여름 갑자기 그러니까 여우도 이제 대사를 보면 계속 그 지난 여름 갑자기가 시처럼 반복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난 여름 맞습니다. 갑자기인데 서든니. 도대체 뭔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뻥 터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연극적인 구석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여기 이제 신중기님은 좀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신중기님 아니 아실 왜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신주민님을? 아니 신중기님 좀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신주민님 연세를 몇 세를 생각하고 아니 계시죠? 연세는 연세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안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지난 여름 갑자기란 연극을 꽤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저 욕망의 이름의 전차도 그렇고 유리동물원 이 테네시 윌리엄스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런 시대가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오늘 추천했는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어국제에 전화해서 이거 영화 바꿀까 말까 하다가 이런 영화도 한번 보고 왜냐면 한때 이렇게 연극을 성공한 연극 이게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연극인데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연극을 영화로 올리는 건데 이제 욕망의 이름의 전차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이거는 주제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극적인 구성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